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저기 교재가요, 원래 오늘 아침에,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책 판매가 안 돼요. 저도 이제 요번에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날 뭐 현장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출판사나 서점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나 봐요. 근데 그 연락을 했는데 오늘 월요일 아침에 안 나와 버렸대요. 그래가지고 그 현장 판매한다 그래서 가서 사야지 하셨던 분들이 좀 못 구하셨던 것 같은데, 어차피 뭐 오늘은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을 겁니다. 오늘하고 내일은 지금 제가 많이 떠들 거예요. 저거 한번 보실게요. 그 부교재라고 나눠드린 거 있죠? 요거요. 스프링 말고. 거기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2주일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표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, 첫날 월요일하고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이제 상황 판단 영역 개괄, 상황 판단 대비 방법론 이렇게 두 개를 해놨고요. 그 다음에 3일부터 5일까지,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. 퍼즐이라고 해놨습니다. 뭐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이 퀴즈라고 부르는 거를 저는 퍼즐이라는 용어로 쓰는데, 그러면 사흘 동안 뭐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나 퍼즐 진짜 못하는데 그 어려운 퍼즐을 사흘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, 혹은 야 무슨 그걸 사흘씩이나 하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, 사실 상황 판단에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퍼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얼추 걸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. 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나 느낌은 퍼즐 같은데 결국 물어보는 거는 그냥 적당한 추론 정도의 수준을 물어본다라든가,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이 섞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사흘 동안 진행하는 게 그렇게 너무 길게 가는 건 아닐 겁니다. 그 다음에 2주차로 들어가서 나흘 동안 그 추론, 저는 이제 그 퍼즐하고 추론 두 가지로만 유형을 크게 나눠요. 그래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세부적인 것들을 다루는데, 그 추론 나흘 동안 조합 연역 추론, 귀납 기타 추론, 확장 추론,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액 계산하고 뭐 순위 선정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이제 확장 추론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대부분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법조문 소재 추론. 법조문을 좀 길게 할까 하다가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과거에는 법조문 문제를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좀 덜 그러신 것 같아요. 요즘은 좀 덜 그러신 것 같고, 실제로 법조문 문제를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릴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러면 이제 연습을 시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, 핵심적인 걸 알려드리고 연습을 시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강의 형태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대형강의라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가 좀 이제 의심이 돼서 일단은 하루만 배치를 했습니다. 꼭 필요한 사항들만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필요한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. 그래 놓고 이제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혹 이제 법조문 문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, 중간에 이제 진도 나가느라고 문제를 몇 개 빼먹고 안 본다라든가, 아니면 책에 없어서 안 보는 문제들. 나 이 문제 혹시 설명해주면 듣고 싶어서 요건 꼭 궁금해서 체크해놓고 왔는데 수업 시간에 안 다루더라,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미처 진도를 준비한 대로 다 못 나갔을 수도 있고,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하루를 일단은 비워놨어요. 여기서 이제 Q&A라고 해놓은 건 뭐냐 하면은요, 그 수업 진행하는 내내 2주 동안 질문을 받을 거예요. 어떻게 받을 거냐 하면 이메일로. 그러니까 이메일을 알려드리고 질문을 받을 겁니다. 이 문제는 꼭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가, 그냥 전반적인 아무런 거나 괜찮아요. 상황 판단 2주 동안 했는데도 아직 이런 부분이 좀 나는 좀 막막하다, 뭐 이런 일반적인 것도 좋고요.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도 좋고, 아니면 정 진짜 난 별로 질문할 게 없다 이러시면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라도 하세요.
선생님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? 라든가, 뭐든 좋습니다. 그런 거를 어디로 보내시냐면, 여기요. 쉽죠? 피셋. 여기로 보내주세요.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보내셔도 다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막상 보면, 질문을 받아보면 좀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겹치는 것도 많이 있고,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이 힘들 것이다라고 배려하실 필요 없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넣어주세요. 그럼 제가 정리를 해서, 정리가 빨리 되면은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프린트를 만들어서 나눠드릴 수도 있고,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쭉 개괄하면서 복습하고, 진도 나가던 중에 빠졌던 부분 혹시 있으면 보충하고, 그 다음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,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걸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? 오늘은 이제 상황 판단 영역 개괄 이렇게 해놨는데, 사실은 내심요, 저 오늘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게 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거 이전에, 피셋이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피셋은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된다 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에요. 경제학이다 그러면은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줄 아느냐 모르냐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쓰느냐 못 쓰느냐. 근데 피셋은 사실 그런 소위 말하는 기본서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죠. 만들 수도 없고. 책이라고 저도 그렇고 다른 강사분들도 책을 내지만, 그래서 그냥 관례대로 기본서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기본서가 아니죠. 대부분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기출문제고. 그렇죠? 그래서 저도 기본서라기보다는 지침서 내지는 참고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집필을 한 건데, 하여간 그래요. 그래서 이제 피셋이라는 거, 학문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피셋, 나 이제 피셋 한번 준비해 봐야지 하고 문제 딱 펴보고 자료가 없다는 거에 첫째 당황하고요. 그 다음에 문제를 펴보고 풀어보면서 야,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힌다 하면서 2번 당황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3번 당황합니다.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서,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언어 영역이나 자료 해석 영역은 뭐 논리학을 공부한다라든가 하다못해 문제만 봐도 주로 나오는 표의 모양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, 뭐 그래프,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래프 형태가 있구나, 이런 거를 알아갈 수가 있는데, 책에 보면은 시험에 꼭 필요한 연산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상황 판단은 막상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하면은 결론은 그거죠. 잘 판단하세요. 그래서 3번 당황하죠. 자, 피셋이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. 지금부터 얘기할 거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, 피셋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. 제가 지금 성격이 꼭 그런 건 아닌데, 항상 그런 건 아닌데, 뭔가 막혔을 때요. 이거 잘 모르겠다. 막혔다 그러면은 거의 좀 습관적으로 그래요. 한 단계 이전, 최소 한 단계 이전으로 돌아가요. 상황 판단 영역이 도대체 뭐 하는 영역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피셋이 뭐냐부터 봐요.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. 뭐 경제학을 하시든 행정법을 하시든 행정학을 하시든 내 딴에는 진도 따라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항상 뭔가 불안해요. 뭔가 빠진 것 같아요.
아슬아슬하게 뭔가 이해 안 되는 데가 있어요. 그럼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.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용어 정리인데,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그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피셋은 뭐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황 판단 영역은 도대체 어떤 영역이다. 그리고 상황 판단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다까지를 이번 그 첫 시간에 1시간 반 동안 제가 줄기차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